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고용지표 호조, 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긴축에 대한 강성 발언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늘 그런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면서 다시 또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다우는 양봉을 그리긴 했어요. 근데 약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은 한 1% 정도, S&P 500은 0.6% 정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아침에 출발은 뭐 그렇게 강하게 출발하진 않았어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냥 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상당히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제한됐어요. 그 제한됐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주로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또 이제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 몇 개가 시장을 이제 1위서부터 뭐 7위까지 전부 다 올랐으니까 그나마 이제 지수를 지켜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632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73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이 3,27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종가는 2,451.71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55%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에 출발을 한 후에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순매수 규모를 확대시켜 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순매수를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교과서적으로 지수도 아주 스테디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에 약간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2,745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뭐 한 185억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전전에서 이제 2월 달 들었으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사기 시작한다. 눈에 띄게 그런 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이하게 개인이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고 3,125억, 외국인이 2,745억을 샀고요. 기관도 552억을 샀고, 그래서 772.7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1% 어제보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시장에서 이 코스닥 얘기는 좀 말씀을 드리죠.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을 여전히 되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횡보 국면 진입의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쫓아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잘 지켜내면서 5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도 되는 그런 이제 기술적 분석상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55원 30전에 끝났어요. 어제 이제 우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2원 50전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상당히 재미난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삼성 SDI, LG 화학, 여기까지 외국인이 전부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352억, LG 에너지솔루션 151억, SK 하이닉스 454억, 삼성바이오 34억, 삼성 SDI 144억, LG화학 312억.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632억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상위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현대차서부터 이제 47억 팔았고, 네이버는 226억 팔았고, 특이한 건 카카오가 외국인이 28억 샀고, 순매수했고, 기관도 188억 순매수했습니다. 기아는 외국인은 33억 샀는데, 기관이 44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 삼성 SDI, LG화학, 특히 이제 그 2차전지 관련돼 있는 삼성 SDI, LG화학, 에너지 솔루션, 이 셋은 외국인 기관이 모두 사는,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외국인 기관이 모두 사는 그런 종목이 됐고, 네이버는 뭐 기관은 샀는데 요새 네이버를 계속 그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이제 뭐 이슈가 여러 개 있긴 한데 네이버에 일단 그런 움직임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제가 이제 뭐 지난번 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챗봇, 그리고 이제 8.15 모니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AI 챗봇 관련된 이 이슈가 그냥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역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오늘 시장 전체를 다 움직인 게 AI 그 인공지능 챗봇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AI 그 챗봇이 되려면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걸 알아들어야,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관련,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음성 인식 돼야죠. 뭐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기야 이게 교육 쪽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지만 교육에서도 검색 기능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이런 이제 챗봇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 투자한 회사들이 좀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오늘 움직임을 보셔도 알지만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그동안에 이제 그냥 구글 네이버의 그냥 검색 기능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망라돼 있잖아요. 이 AI 챗봇이 이제 그거를 대신하려고 지금 들어와서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확장성이 크다. 이렇게 일단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그 챗봇 관련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있던 것들이 모조리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그 챗 GPT에 대항하는 대항마를 발표했잖아요. 수주 안에 공개하겠다. 그래서 알파벳 그 AI 서비스인 그 바드를 그 수주 안에 일반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내일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경쟁에 가담을 한 겁니다. 또 네이버도 아시지만 이제 서치 GPT 이렇게 이름을 줬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달 27, 28일 그 네이버의 관련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 뭐 컨퍼런스라기보다 포럼 비슷한 뭐 그런 게 있어요. 데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27, 28. 한 수십 개 업체가 좀 참여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오늘 관심이 좀 끌어서 AI 챗봇 쪽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러시아산 알루미늄에다 200%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아직 뭐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화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러시아 알루미늄 수입을 거의 중단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관세에 따르는 그 공급 축소 뭐 이런 게 이제 불보듯 뻔하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래서 이제 거의 관련주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뭐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빼놓을 수 없는 2차 전지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테슬라, 루시드, 뭐 리비안 다 이제 올랐어요. 전기차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3월쯤 해서 그 미국의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세부 시행령이 이제 확정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이 더 확대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의 2차 전지 업체도 대규모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
그다음에 이제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뭐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갖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특히 이제 소부장 이런 것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그 상장 첫날인 스튜디오 미르도 오늘 상한가, 그러니까 따상이라고 그러죠.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우리 백만겸에서 많이 얘기된 인텔리안 테크도 오늘 6% 이상 올랐는데 그동안에 이제 다른 쪽 일반적인 선박 안테나 이런 쪽에서 이제 위성향 쪽에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 영업이익은 한 110% 정도 상승할 거로 전망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가 끌고 오던 시장에서 이게 코스닥 쪽으로 약간 옮겨듣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다시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하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주에 FOMC 회의 있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시장에 상당한 힘을 줬잖아요. 그런 이제 그 이후에 실업률도 낮고 고용지표 잘 나왔고 또다시 이제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야 긴축 더 해야 된다. 금리의 그 상한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금방 강성 발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일째인가요? 미국 시장도 약간 움츠려져 있는데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이 이코노믹 클럽 오브 워싱턴이라는 데서 보도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스케줄상.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언급했던 우리가 이제 생소하게 들었던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프로세스. 지금 그걸 가고 있다 이겁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긍정 코멘트를 실어줄 거냐? 아니면 작년에 파월 의장이 뭐 인플레이션 이게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우습게 처리를 했다가 아주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라고 이번 발언을 생각해서 아차 해갖고 이걸 또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할지 사실은 이제 요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오늘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이거는 뭐 디스인플레이셔널리 프로세스가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힘을 더 실어주면 내일 이제 미국 시장, 뉴욕 시장이 이제 상승할 거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실수한 거 너무 성급하게 얘기한 거 같은 거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갖고 그러나 어쩌고 해서 그래도 우리 금리 인상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어제도 알지만 그 3월이나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분위기가 상당히 강성으로 돌았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오늘 밤 파월 의장은 어떤 얘기를 할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 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한 달간 1월 달 끊임없이 사서 7조 가까이 이제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제 뭐 팔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어요. 632억을 매도한 것처럼 해놓으면서 지수 영향력이 비교적 커 보이는, 그리고 시총 상위에 있는, 뭐 그래봤자 뭐 반도체, 2차 전지죠. 그런 것들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지죠. 안 빠지고 이제 한편 코스닥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개하는,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2,745억이나 순매수를 외국인이 했으니까 그런 방향 전개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까지 1월 한 달 동안 아주 상당한 기세로 사 들어갔던 이 대형주에 대한 관리, 이거 관리해야죠. 왜냐하면 뭐 이거를 그냥 놔두고 우리 뭐 개인이 하는 식으로 그냥 물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여기서 뭐 파생 이용해서 선물도 오늘 조금 이제 팔았어요. 아침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렇게 이제 땡겨 올리면서 하고, 또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매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뭐 하겠죠. 손해는 안 볼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코스닥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좀 보니까 이 1월 달부터 2월 1일부터는 뭐 확연하게 산 게 드러나고, 2월 1일 날 2천억 이상 샀고, 2월 2일 날도 2천억 이상 샀고, 2월 3일은 뭐 58억 잠깐 쉬고, 어제 이제 185억 매도했지만 오늘 다시 2,745억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사는 게 맞는데, 1월부터 따져보면 지금 누적으로 외국인은 8,55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27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665억 정도를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코스닥에서도 회계무늬를 점차 외국인이 이제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아직은 코스피에 비하면 그런 강력한 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2월은 개별 종목 움직임이 더 돋보이는 시장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이거를 보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참 그 얘기가 되고 아주 뜨거운 그게 뭐예요? AI 챗봇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 라이브에서 아예 AI 챗봇 그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나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밖에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글로벌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방산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그 해당될 수 있는 게 AI 챗봇 관련하고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이랬는데,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은 눈에 확 들어오지만 AI 챗봇 관련은 뭐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외국의 대형사들이 저렇게 움직이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마지막 종착점은 대형사가 될 텐데, 과연 그럴까? 그 종착점이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AI 챗봇 시장이 이렇게 폐쇄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AI 챗봇 하면 뭐 어디 거 쓰시겠어요? 구글에서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면 뭘 쓰시겠어요? 네이버 거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뭐 관련 없어 음성 인식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게 해서 쫙 그냥 움직이는 단계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들인데, 이것들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개별 종목, 요것들이 다 코스닥에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요런 중소형주의 개별주의 움직임이 강한 장세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종목 압축을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이러면 막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게 종목 압축이에요. 근데 종목 압축을 어떻게 하냐? 이게 전선이 넓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기존의 대형주 있죠. 이게 나는 얘가 인생 종목이다.
여기 목숨 걸었다. 인생 종목이야 주가에 관계없이 길게 보고 그냥 가는 거니까 물려도 가는 거죠. 물려 있어도. 근데 대형주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사갖고 작년 말서부터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제한적 반등인데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신 분들이 이익 부문에 있다. 그러면 매매 원칙대로 움직이셔서 매매하시면 돼요. 매매 원칙. 아시죠? 그 다음에 중소형 아까 말씀드린 소부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사서 다 먹고 싶지만 그 중에서 3개에서 5개로 압축해서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매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첫 번째 매도를 고려하고 그런데 이거를 또 막 모르셔갖고 내일은 제가 숏 영상에 똑같이 5일 이동평균선을 깨트려도 올라가는 상황하고 떨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숏 영상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잘라내서 아주 짧게 임팩트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딱 필요한 것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 깨면 무조건 파는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이두저도 아닌 것 중에서 이권인데 근데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세요. 아낌없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압축을 종목을 해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 딱 고럴 때고 요것도 며칠 지나면 시장 상황이 어느 한쪽으로 딱 정리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